7월 23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하도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 컨디션이 정상이 좀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 겨울이 힘들다 했는데 제가 볼 때 요즘은 없는 분들이 여름이 힘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가니까요. 좀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그 별별 특강이나 강연을 하면서 또 뉴스 브리핑에서 제가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때 전직 보수 대통령이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 특정한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이나 아쉬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듣기에는 네 말이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바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평론을 하는 사람이 이거는 이래서 빼고 저거는 저래서 빼고 이래서 힘있고 무서운 사람, 목소리 높은 사람, 말 한마디 하면 댓글 달아서 비난할 사람 그거 다 빼고 평론을 하면 그야말로 평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이만큼 겪었으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뀔 것 같으면 이렇게 살지도 않지요. 저는 안 바뀌는 사람입니다. 제 나름대로 신념과 고집으로 끝까지 그냥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듣기 싫으시면요. 그냥 제 방송을 보지 마시고요. 저한테 발언에 대한 강요나 압박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굴복할 저도 아니고요. 그러면 더 세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그냥 꼴보기 싫은 놈 방송은 안 본다 하고 저기 마음에 드는 데 가셔가지고 그 방송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황장수 뉴스 브리핑 회원에 들어오실 때는 2번, 3번 생각하셔가지고 정말로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만 신중하게 사무실로 전화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홈페이지를 곧 개설할 거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끔씩 저보고 이제 이렇게 한번 보자, 식사하자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뵙고 식사하고 약주 한잔하고 이렇게 또 한담도 나누고 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또 제 스스로가 이 낯선 분들을 이분도 부르면 만나고 저분도 부르면 만나고 그렇게 되어가면 솔직히 건달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연락 오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제 방송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거니와 또 옛날처럼 이런저런 세력에 불려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불편합니다. 그건 저는 그냥 좀 두시는 게 제 스스로 알아서 잘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지난 주말에 제 강연에도 자주 오시는 회원이신 교수님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외부 강연에 한번 갔습니다. 그때 또 왜 그 강연에 갔냐 어쩌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갔더니만 제가 좀 불편했던 분도 계시고 그랬는 모양인데요. 강연 가서도 제 할 말 다 했고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강연하지 않고 나가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앞으로도 외부 강연은 참 제가 좀 자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정권이 겸사 문건을 다루고 있는데 갈수록 가관입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 관한 문건 이런 부분도 또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정권의 한마디로 정치적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객관적인 자료로서 이 사안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바뀌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두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헬리콥터가 떨어진 부분에서 마리노원이라고요. 송영무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 양반 그쪽 진영에서도 내 쫓기기 일보 직전인데 굳이 제가 별 그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모든 뉴스를 전부 다 다루지 않는 부분은 제 나름대로 치사 선택을 통해서 일반 언론이나
즉 자기들은 진짜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 국무부가 북한 석탄 한국 유입에 대해서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북정권을 지원하면 독자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즉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을 돕는 행위를 계속 이렇게 하면 미국도 한국 정권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 등 많은 나라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 나라를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돌리고 중국 등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 겨냥한 것은 한국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지원을 받는 매체가 지속적으로 심지어 금요일 날 새벽에는 한국 앞바다를 두 척이 지나가고 있다. 즉 석탄을 한국에 와서 풀어놓은 배 두 척이 한국 영해 앞바다를 현재 지나가고 있다. 너네 왜 안 잡니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에 걸쳐서 VOA 같은 언론이 미국 국무부의 산하 매체인 언론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미국이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한국에 경고를 해왔고 그 경고 말미에 이제는 한국 등을 겨냥을 해서 뼈아픈 소리를 한 겁니다. 자,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계속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다. 이제 경고죠. 라스트 워닝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회사 소유 선박에 실려 지난 10월에 한국에 유입된 데 대해 이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이 부분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물은 데 대해 이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VOA가 미국 국무부는 산하에 많은 기구들을 두고 있습니다. USAID라고 미국이 원조 개발처, 국제개발처라는 단체도 국무부 산하기관이고요. VOA 같이 미국의 목소리라는 이 방송도 국무부 산하기관입니다. 이래서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국무부는 이런 산하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각 나라마다 주요한 나라마다는 그 나라 판을 이렇게 별도로 가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유엔 안보리가 이야기를 한 이 북한 석탄을 실은 배가 한국을 이렇게 왔다. 작년 10월에 두 차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국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되고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이 국무부가 전 세계 각국에 대북 압박을 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켜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공조에 대한 이탈을 경고를 했습니다. 이날 국무부 대변인실은 특정 나라 이름 한국이라는 걸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산하기관 VOA가 국무부가 운영하고 있는 매체임을 볼 때 이 매체가 한국의 위반을 북한 밀수를 도운 것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부분으로 볼 때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를 향해서 기존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라. 그러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경고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북한 문제와 관련된 한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미국이 이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즉 미국 국무부 산하 매체가 질의하고 국무부 대변인이 답변을 하는 빙빙 돌리는 방식을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했지만은 이런 어떤 부분의 배경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밀수에 개입한 배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면서 응유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몇 차례 이런 배들을 발표했음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하고 있는 배들이라고, 북한과 몰래 밀수에 동원되는 배들이라고 발표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한국이 북한에 몰래 밀수나 각종 지원을 해주면서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이 지켜보다 이제 경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이 위성 사진이라면서 공개한 원산항에 이렇게 매일 석탄을 수출하기 위해서 이 트럭들이 탄광에서 이 석탄을 실어 나르고 크레인이 그 작업을 하고 또 작업량이 매일 바뀌는 모습이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등장하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미국의 이번 경고는 매우 심각한 거고요. 이 부분은 볼튼 NSC 보좌관을 만나러 종전선언을 논의하러 미국을 급히 갔다 왔다라는 이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발언이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한 밀수 논란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와중에 폼페이오를 만나러 미국으로 간 강경화 장관은 대북 제재 면제 내지 예외 요청을 더 강화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는 이런 황당한 일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은 미국이 한국이 지금 대북 제재에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제재 구멍으로 등장을 했다. 그래서 한국이 대북 제재의 두 번째 구멍이 됐다라는 것은 이 북한은 석탄을 한국으로 실어 나른 배를 한국 정부가 억류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런데 일각에서요, 이 배가 북한에서 온 석탄을 헐름스크항에서 환적을 해서 다시 싣고 이렇게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지, 마치 이 완벽하게 유엔 제재를 위반해서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 석탄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한국에 갖다 풀었다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한국이 조사 중인 것이지, 억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치 한국이 다 알고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배가 일부가 일본에 잠깐 머물렀을 때 일본이 검색만 하지 역시 억류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배를 억류하지 않은 것은 이 배를 억류하는데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달라졌거나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완화되어서가 아니라, 아마 미국과 일본이 이 배를 계속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문제를 삼기 위해서 당분간 놔둬봐라 이러면서 이 배가 한국을 최근 7월 달까지 마음대로 출입하도록 아마 지켜보고 있었고, 그 지켜본 결과 지금 이 배가 북한산 석탄 밀수에 관여된 것이 거의 100%다. 이런 어떤 결정이 난 시점에서 버요웨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이 문제를 직접 경고하고 나섰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북한 비핵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과 당장 등을 돌릴 수 없으니까 한국이 이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동반자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대변인실이 한국이라고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경고하는 상황으로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국이 더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의 석탄이나 석유나 석유 관련 물품을 수입 수출하는 형식을 저질렀다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모든 자료들을 다 한꺼번에 공개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노골화될 수도 있다. 그건 언제쯤일 거냐?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될 때쯤 가서는 미국이 모든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제 한국 너네들에 대해서 지금 못 믿는다. 너네들 때문에 비핵화가 한마디로 관철되지 못했다. 너네들은 중국의 편에 서서 북한의 제한 제재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수행을 했다.
우리가 여태까지 증거가 없어서 공개 안 한 게 아니라 몇 차례 우회적으로 너네들한테 점잖게 경고를 했고 일본 언론도 그런 부분들을 경고했다. 그런데도 너네들은 이걸 시정하지 않고 계속 장난을 쳤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너네들을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은행이나 기업을 제재하겠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미국 국무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VOA라는 매체가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한국을 지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몇 차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이 타이밍이 어느 타이밍이냐? 주말에 강경화가 미국으로 가서 대북 제재에 대한 예외와 그리고 면제를 더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미국이 북한의 석탄 밀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한국의 장관이나 안보실장은 미국으로 와서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또 대북 제재에 대한 예외나 면제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북한의 대북 제재에 대한 구멍을 뚫는 밀수 행위를 도와주는 일 등에 대해서는 뻔뻔하게 아닌 척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VOA로 하여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폭로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국회나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 또 미국의 싱크탱크 등에서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을 잇따라 언급하게 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했고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핵심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미국 상원과 하원은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필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가 대북 제재 기피 행위에 관여한 단체들을 향해 독자 제재 및 강경 조치 입장을 밝히자 이것은 한국 정부를 향한 비판이다라는 시각이 지배적이고요. 그리고 북한산 석탄이 밀수된 데 대해서 미국의 VOA라는 매체가 계속 집요하게 추적 보도한 부분은 문재인이 북한을 중재자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미국의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북한의 노동신문은 금토일 3일 동안 대남 선전을 했는데요. 자, 북한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매우 아주 심각한 비판을 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2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미국 트럼프와도 만났는데 자신들의 뜻대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이 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비난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문재인을 시작으로 인도적인 사안 그리고 경제 민생까지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노동신문은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에 대한 우려라면서 남조선에서 경제 파국과 실업 문제가 민생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탈북 여성들에 대한 강제 유인 납치를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주제 넘는 허욕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이를 그르치기 마련이라면서 한반도 운전자론, 문재인의 운전자론과 미북 정상회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며 문재인에 대한 비난의 포문까지도 열었습니다. 자, 이날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지금 남조선 당국은 우리와 대화탁에 마주 앉아 말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떠들고 있지만 미국 상전의 눈치를 살피면서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아무런 실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남북 사이에 해결해야 될 중대 문제들이 표류하고 있다.
이 망해버린 보수 세력이 만들어 놓은 사대와 대결의 족쇄에 묶여서 역사의 출발선에서 내달리지 못하고 있는 게 남조선의 처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일 날 정의용이 급거 미국으로 볼턴을 만나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논의하러 간다 이랬는데, 이것은 미국이 석탄 밀수 등과 관련해서 한국을 겨냥해서 독자 제재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의 태도에 대한 미국 내에서 일고 있는 비판론이 이제는 행여나 이 석탄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의 업체나 또 한국의 은행 등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이어질까봐 지금 겁을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강경화가 지금 뉴욕으로 이렇게 런던 방문 이후 곧바로 날아갔어요. 20일에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또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대사 등을 불러서 같이 이렇게 공동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장소에서 강경화는 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 제재 필요는 있다 하면서도 일시적 대북 제재 면제 요청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협조를 미국 측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문점 선언을 지키려고 하면 대북 제재에 대해서 우리한테 예외나 면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북한과 대화를 끌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7차례 이상 대북 제재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것은 마식령 스키장, 지금 그 한국 선수들이 가서 공동 훈련을 할 때고요. 1월 말 2월 초에. 가장 최근은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되어서 북한에 32억인가 지불하는 부분,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군 통신선과 관련해서 휘발유와 트럭, 버스 등을 제공하는 부분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측은 한국이 끝도 없이 벌써 대북 제재를 비공식적으로는 밀수를 해서 도와주고 또 공식적으로는 대북 제재 예외와 면제를 요구해서 도와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니까 미국이 추가로 제재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자리에 배석했던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는 지금 당면한 문제는 우리 친구 중 일부가 룰을 우회하기를 원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론하고 또 어떤 나라가 제재 해제나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언론이나 의회에서는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을 사실상 방치하고 남북 협력 사업을 구실로 끝없이 대북 제재 면제나 예외를 요구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지금 대북 제재 위반이나 완화를 비판하면서 한국도 같이 섞어서 이 세 나라가 대북 제재를 갖다가 구멍을 뚫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으면서 또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또 다른 방식으로 밀수 등으로도 도와주면서 한편으로는 이 운전자론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이 일단 좀 잘못되어 가기만 하면 한국이 전부 덮어 쓸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필요하면 비핵화는 미북 간의 문제고 남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까지 몇 차례나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또 때깔나는 부분에는 자기가 북한의 비핵화 등을 주도하면서 마치 평화 화해 정책을 주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또 폼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과 북한이 이런 부분에서 적당히 ICBM만 폐기하면서 핵을 갖다가 인정하면서 장기화로 가버리는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은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앞잡이처럼 이렇게 놀고 있어요. 제가 한국당 보고 이 문제를 거론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재사 수석 대변인 논평이 나와서 정부가 앞에서는 제재 압박을 강조하면서 뒤로 북한 석탄 밀매에 손 놓고 있는 이중적 처사를 하고 있다면서 북한 석탄의 국내 유통 경로와 억류 대상 선박이 국내에 어떤 품목을 얼마나 유입시키는지 의혹을 조사해라 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청와대가 안보리 결의 위반에 왜 침묵하느냐,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제가 추정한 대로 이 석탄이 포스코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가 지금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포항 지역 항만 물류 관계자는 수입량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낮지만은 포스코가 수입했을 부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는 의미 있는 서류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포스코 측은 대북 제재 이후에 북한산 석탄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원산지 증명을 갖다가 이렇게 의무화하고 있는데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은 여기서 핵심은 러시아산으로 둔갑시켜서 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발전소 아니면 포스코 두 개, 제철소 두 개 중에 갔을 거다. 근데 포항에는 포스코가 있고 인천은 인천제철이 있고 또 포항과 인천 근처에는 다 화력발전소가 있다. 그래서 한국 동서발전에 동해바이오화력, 포스코 등으로 유입되지 않았느냐 언급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변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논란을 압축시켜서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포스코가 했는가 안 했는가 지켜보면 알겠지요.